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로들을 만났는데요. 제발 당에서 싸우지 말고 문재인과 싸워라 이런 질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에서 싸워라. 정답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원로들을 만났는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로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되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진짜 비상사태는 야당이다. 네. 야당이 싸울 줄 모른다. 굉장히 지금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국민이 야당을 쳐다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죠.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늘 제일 세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비상사태는 문재인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겁니다. 야당이 과연 국민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평생 박관용 의장이 정치를 했지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정당이 정당답지 못하면 국민은 외면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이 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이 뭐냐면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이 입당하고 한 그 점이 한 26%? 뭐 7% 정도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 1m에서. 근데 지금은 다시 23, 2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못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어서 얻은 지지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딱 그 정도고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든지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더 30%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박 전 의장이 볼 때는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것이고 네. 또 나 의원이 있으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밥을 샀으니까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홀로 싸우는 것을 봤는데 모두가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한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경원은 요즘 살짝 좀 많이 뭐 세게 뭐 김재동도 까고 막 그렇죠. 문재인도 까고 뭐 하는데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국도 안에 있는데 민주당을 보면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막 비판하고 막 난리인데 지금 솔직히 지도부 말고 근데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 말고 우리가 기사에서 기억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거의 안 보여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령 이제 예를 들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도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분들 말고 아니 중진 다선 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3선, 4선 뭐 늘린 게 의원들인데 네. 이분들이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또 말을 했다 하더라도 기사화되지 않느냐? 이건 그분들 잘못입니다. 기사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해. 좀 야마있는 얘기, 그 다음에 국회에서 나온 자료들, 문제 있는 것들 그대로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아무리 좌파 기자라도 솔깃한 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자, 이 박관용 전 의장이 말하는 걸 보면 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후배들이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한다. 예.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야당의 이 야당성은 뭡니까? 야성입니다. 그렇죠. 동물적으로 막 물어뜯기도 하고, 또는 대안도 이렇게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전 다른 국회의원을 몇 명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첫째, 이은주라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재선밖에 안 됩니다. 어제 출연했습니다. 여성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고 조그마한 정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예. 근데 이은주가 말하면 기사가 됩니다. 되죠. 감각이 있고, 본인 유튜브도 지금 제일 구독자 수가 활발하고. 많다고 합니다. 정치인 의원들 중에는. 예. 자, 그렇다면 한국당은 못합니까, 그렇게? 또 두 번째, 제가 성향은 제가 뭐 그 사람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하태경이라고 있습니다. 예. 생각은 저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 투쟁성은 저 인정합니다. 왜? 인정합니다. 하태경은 뭐 자유한국당도 조지고 문재인도 조지고 이거는 뭐 충분합니다. 좌충우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하태경도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태경도 그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제 생각이 많이 틀리지만 예. 맞는 말도 또 많이 해요. 이재명도 뭐 하자는 사람인가? 그렇죠. 딴 사람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태경의 그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사가 되는 거고 또 뭐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이준석 예컨대 예. 저도 뭐 이준석 의원이 너무 빨리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단점도 있고 제가 비판도 좀 하십니다만 예. 머리가 좋습니다. 네. 비판할 때 낄 줄 알고 뭐 딱딱 타이밍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이준석도 정말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 포텐셜이 대단하다. 근데 왜 자유한국당과에는 여기도 이준석 같이 젊은 정치인도 있고 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협위원장들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왜 목소리를 못 내냐 이거죠. 또 하나는 기자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씩 하면 기사가 되는구나. 근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왜냐면은 네. 1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싸워주고 나머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 꼭 한 명만 싸우다 보니까 맞을 때는 완전히 두들겨 맞고 말이죠. 그쵸. 예. 그리고 서포트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두들겨 맞은 게 회복이 안 돼서 그냥 홍준표 대표처럼 그냥 어느 순간 막말로 막 덮여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억울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 상황 파악해서 그걸 갖다 간단하게 정리해내는 기술은 정말 타고난 사람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럼 홍준표가 하면 여기서 하고 막 나와가지고 그렇죠. 같이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리더로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이제 홍준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제2의 홍준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욕을 좀 먹더라도 해야 되는데 투쟁성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겁니다. 제가 뭐 특정한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로들의 말 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뭉쳐 하나 돼서 대통령과 싸워라. 그게 맞죠. 네. 정답이죠. 물론 이제 뭐 내부적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만 개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 네, 게. 그죠? 네. 문재인을 향한 말은 별로 안 하는데 내부 총질은 정말 하루에도 뭐 몇 군데 방송에 나와 사실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모시기. 네, 최근에는 뭐 잘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도 나옵니다. 또 홍모시기 의원께서 뭐 제가 뭐 홍모라 하겠습니다. 또 모시기 하면 또 뭐 그분도 훌륭한 점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황교안이 등장하니까 또 친박에 그분이 또 뭔지 모르지만 하나씩 둘씩 그렇죠. 물론 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네. 자 황교안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토론하자. 그게 네. 아니라 뭐 이상한 얘기들. 근거 없는. 어쨌든 저는 뭐 그게 근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도 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용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서 내분을 조금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발언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뭐 중진회에서 비공개 한번 세게 하든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말이 있고 또 비중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가지고 이 의원 이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꼭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또 MBC나, 유튜브 방송 MBC나 이런데. 김어준이나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또 우리랑 좀 적대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데로 사람들하고. 그런 데 나와서 네. 또 합니다. 이거는 이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걱정이 뭐냐면 한동안 제가 이제 미디어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한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도 잘하고 뭐 서울교통공사에 뭐 고용 의혹 비리 뭐 김용태가 그때 막 소송 당하면서도 막 마이크 잡고 막 떠들 때 예. 또 최근에 김태우 신재민 할 때 또 막 우리가 막 화력을 할 때 이런 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신재민에 대한 얘기도 쑥 들어갔고 뭐 김태우에 대한 얘기도 쑥 들어갔고 아니 그러면 뭐 언론에 보도 안 되면 다 입 닫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취재를 뉴스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여성 의원의 입에서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정말 압권입니다. 네. 자,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사찰 정권을 넘어선 사기 정권이고 사기 정권이다.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네. 말이 아니고 네. 그 원로들의 그 원로들의 민심을 민심을 전달했는데 전달한 다시 거죠. 한번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사찰 정권을 넘어선 사기 정권이고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다. 뭉쳐서 싸워 이겨라.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예. 나경원이 말했다. 기사가. 그러니까
어쨌든 원로들이 뭐 이렇게 뭉쳐서 싸워 이겨라.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왔다는 게 뭐냐면 원로들의 눈에는 한국당이 잘 못 싸우고 있다는 걸 비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로들입니다. 이게 박관용 아까 국회의장이 했다는 그게 아닙니까? 자기도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민심을 잃는 데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고 깐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연 상임고문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걱정이다. 경제 문제도 여러 실패한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3, 4년 내에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차지할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비상체제지만 과거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제 신뢰를 잃은 건 사실인데 지금 잘하면 그럼요.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도 많이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예. 그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당했는데, 물론 제가 뭐 탄핵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해대도 너무 과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것까지 이렇게 수십 년 뭐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투쟁을 잘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예, 예. 게 중요한 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비판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싸그리 몽땅 문제를 삼아갖고 말이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 지금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고 좀 과도하게 형을 받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야당이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그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이 봤을 땐 이게 도대체 뭐냐.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그래도 저렇게 재판을 억울하게 받고 있는 부분,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원로들의 의견은 너무나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전한 거는 고문들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라는 당부를 많이 하셨다. 야당은 결국 투쟁하는 야당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달라. 네. 이런 말을 했다는데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몇 명을 자주 보니까 뭐 이해는 조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박관영 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필요로 해서 자 나오연 의장 대행, 하순봉, 문희무 등등 있지만 그중에 이름이 눈에 띄는 거는 자 김용갑, 의원님. 김용갑, 모교상, 김종화, 신경식, 권철현 뭐 이런 분들 참석했다는데 네. 막 강한 목소리는 아마도 뭐 김용갑이나 김용갑 권철현이나 뭐 의원이죠. 이런 예. 과들이 나야 싶고 박관영 의장은 자기 실명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원로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맞죠. 똑같죠. 저는 원로는 아닙니다. 원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문제의식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은 점잖게 했지만 이겁니다. 박관용 의장 이건 또 세게 이야기했네요. 모두가 투쟁의 선봉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가 그렇죠. 왜 나경원 혼자 아니야? 다 나와라. 야당 의원들은 그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나경원 의원이 야단을 좀 맞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설명을 좀 했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다시 눈을 돌리고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한번 거듭나 보겠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쯤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평가하기는 이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하나하나 투쟁하고 있고 뭐 특위를 많이 만들었는데 필요할 때는 과감히 장외로 나가겠다. 이제 이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싸우겠다. 하도 원로들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막 하니까 그럼 나가서 싸워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경원 나도 장외로 나가겠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나 의원이 이 자리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원로들 말씀이 맞는 겁니다. 왜 지금 자꾸만 내부 총질을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이 안 좋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조금 진지한 뭘 하면 기사가 조그맣게 나오고 내부 총질을 하면 기사가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와.
뭐 자유한국당 또 뭐 친박 비박 또 뭐 내홍 뭐 이런 기사 아닌가 주로 네. 보면 그 말을 한 분이 사실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기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네. 그분들 아닙니까? 네. 뭐 필요하면 어제도 그분 뭐 또 뭐 JTBC도 나오시고 뭐 어디도 나오시고 뭐 문제예요. 당에서 쫓아내버려야 김어준도 돼요. 나오시고 뭐 네. 많이 나오시고 홍문종 씨. 네. 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중진 의원이 중진답게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 있으면 황교안한테 직접 이야기하든지 그렇죠. 그죠?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떠올리고 다니듯이 이런 식은 곤란하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 비판받을 거는 당당히 비판받고 또 잘하는 거는 박수 받고 해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탄핵당할 때를 가지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깨놓고.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근데 아니 친박 그런 의원들 지금 그때 뭐 했습니까? 뭐 하야하라 한 분도 있고 내가 기억나 질서 있는 퇴진. 다 기억납니다. 네. 뭐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깨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뭐 등등등등 아무리 자기가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의원들조차도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고 그렇죠. 방법에서 뭐 탄핵이냐 하야냐 뭐 아이고 뭐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뭐 남의 일 하듯이 뭐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자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걸 갖다 이슈화 시키는 거는요 결국은 민주당 도와주는 거죠. 네. 이슈를 가지고 왜 지금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나갔냐? 너는 왜 돌아왔냐? 뭐 잔류파냐? 그 이런 참 옛날 이야기인데 아휴. 잔류파면 그럼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오세훈이든 황교안이든 뭐 홍준표든 누가 당대표 되면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입 안 여는 국회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입별 기회를 주지 않겠다. 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 안 하는데 왜 정치를 그러니까요. 합니까? 맞습니다. 지역구만 관리할 거면 그렇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요. 시의원은 구현하든지 구현하면 좋겠다. 그렇죠. 하면 되지.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우리나라 법에는요, 솔직히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안 살아도 됩니다. 예. 법이 그렇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은 그 동네 살지 않으면 자격이 없지만 국회의원은 안 살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그때 동작을해 그때 막 공천 아무도 안 간다고 할 때 그때 뭐 긴급 뭐 수혈될 때 집이 딴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투표할 때 집이 주소지 여기 아니에요. 당선됐습니다. 뭡니까? 이게 국민의 대표고 하면 되는 거지. 막 계속 내가 여기 뭐 20년 살았네, 30년 살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회에 나와서는 배치 달고 멍하니 어벙하게 있는 분들 저녁 때 이제 지역에 상가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맞습니다.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박관용 의장이 야당은 야당답게 싸워라 이거야. 싸워라 이거. 왜 안 싸우고 있냐? 그거 아닙니까? 투쟁 안 하는 야당이 무슨 야당이냐?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은 이렇게 점장에 섰지만 세게 김용갑 세게 얘기해요. 세게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잘했습니다. 이런 거. 아유, 그래. 야단도 맞고 또 한번 그래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일 싸우러. 모레 내일 모레는 나간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말이죠. 일부 의원들이 참 탄핵을 아직도 외치면서 누구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이러는데 말이죠. 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좋아할까요? 문재인이 아마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뭐뭐뭐뭐 하는 그런 방송들 왜 부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부르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 그대로 내기 위해서 부른 적 있습니까? 안 부르죠. 저 사람 불러다가 자유한국당 까면은 자유한국당 무너진다.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건 문재인과 결탁한 세력이라고 봐도 뭐 다를 바 없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서 대한민국 살려주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옳은소리도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옳은TV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